아니 입만 열면 뻥이라고 하는 얘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만든 뒤에 나중에 아님 말고 잘못 알았나? 아님 말고 아니 뭘 아님 말아요. 뭐 경찰이 체포영장 방해하면 국회의원도 체포 가능? 예, 능력 있는 정 변호사님, 네. 국회의원 체포 가능합니까? 국회 지금 현재 회기 중인가요? 회기 중 아니에요? 아니지 않아요? 회기 아직 안 열리나요? 회기 열리고 있을 텐데요. 지금 임시회. 열리고 있나요? 네. 아니 진짜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회기가 열리고 있으면 국회의원 체포는 불가능하죠. 동의받아야 되니까.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방해하면 국회의원도 체포 가능하다 그러는데, 체포해 보라고 하면 되죠, 뭐. 체포하더라도 바로 거기서 그냥 과반수 이상 하면은 풀려나잖아요. 아마 민주당 애들이 저기 그냥 그대로 구속된 채로 놔두려고 할 수도 있죠. 짬짬이로. 해보라고 하죠, 뭐. 네. 예, 깨비라는 사람 혹시 나이가 젊은가요? 깨비 여기 지금 깨비 나이가 젊은가요? 아줌마 목소리가 높다 그러는데요. 지금 화가 나는데 목소리 안 높게 생겼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높아서 싫으세요? 좋으면은 하트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요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다 시민들 나서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체포영장 방해하면은 체포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협박 아닙니까? 저는 이게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번 뉴스입니다. 윤건영이 윤석열 경호관들에게 칼이라도 휴대해서 경찰 막으라고 했다. 이러고 속보를 터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8번 뉴스예요. 또 잘 보세요 여러분. 8번 뉴스에 또 제보라는데 윤건영이 윤 칼이라도 휴대해서 경찰 막으라 지시했다. 경호처에 제보했다. 아니 정 변호사님. 네. 저놈의 제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이 제보자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A라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A라는 사람이 뭡니까? 내부 정보를 국수본에 흘린 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휘에서 이렇게 배제됐잖아요. 근데 바깥에나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그게 아니라 야, 윤 대통령이 칼 쓰라고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라고 그랬어. 김 차장이 무기 무장하라 그랬어. 그래서 자기가 반대하면서 물러나라 그랬더니 자기 직위해졌다. 보직해임됐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한 걸로 보이잖아요. 아니 지금. 근데 정 변호사님 누가 말했다 제보했다 귀 잡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저렇게 나와서 기사화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냐면 우리 아직도 그 언론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서 사실은 이렇게 편향성을 보이는 거죠. 걔네들의 말은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좀 뭐랄까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할 만한 내용이면 일단 보도부터 하는 거죠. 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정 변호사님. 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정 변호사님한테요 얘기하는 거예요. 정 변호사님 제가 들었는데요. 이거 했대요. 하면은 정 변호사님이 그걸 와서 이야기하면은 그게 제보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네. 자,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윤 대통령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 당장 국민 앞에 밝혀라. 왜 밝혀야 돼요? 아니 말한 사람이 의혹을 제기하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실은 지금 백조내자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뭐예요? 옛날에 김어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살조가 움직이고 죽이고 엉터리 같은 소리들 다 했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허위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기 5살짜리 어린애도 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적어도 따져줘야죠. 카더라라는 통신이 나오면 좌파들에게 유리하고 민주당에 유리한 얘기들은 일단 언론에 까고 언론에 보도부터 하는 이 행태가 잘못된 거죠.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을 말아먹었다니까요. 그때요 김어준하고 주진우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하하하하 그게 아니면 어쩔 수가 없고 까까 설마 그러실 리가 없겠죠? 이러면서 방송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저는 들으면서 속에서 불이 막 났었어요. 왜냐면은 아이고 아니면 말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찔리세요? 찔리면 얘기하세요. 아니 있잖아요. 우리 보수가 그때 성격도 얌전했고 또 보수는 이래야 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보수는 품격이 있어야 되니까 저런 애들하고 얘기하지 마. 여러분 기억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설마 국민들이 그 말을 믿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박을 안 했습니다.
믿죠. 자꾸 떠들면 그거 믿게 돼 있어요. 그쵸, 정 변호사님? 맞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거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경호처에 있는 상급 직원이 지금 대기 발령이 났습니다. 대기 발령이 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대통령의 무력 사용 지시와 김성훈 경호청 차장이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발해서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랬더니 자기를 대기 발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명확히 오보라는 거죠. 그러면 왜 대기 발령이 됐느냐? 얘가 그 서울의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서 내부 보안 사항 등을 누설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위 해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이에 A 부장이 누구냐? 주영훈 경호처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호처장이었던 사람이랍니다. 근데 거기에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이 좌파들이 또아리를 품고 그람시의 진주전처럼 한 군데 한 군데씩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제는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서로 연대하고 연락하면서 하나의 흐름과 조직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거죠. 경호처에도 이런 간첩과 세자 같은 존재가 이미 박혀 있었던 거죠. 세포처럼. 불순분자 세포처럼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바깥의 국수본에 정보를 제공한 거예요. 이거 처벌 대상이거든요. 처벌 정도가 아니라 이건 능지처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래 놓고 자기가 직위 해제되고 대기 발령이 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하라고 했고 경호처 처장이 중화기 무장 지시를 해서 내가 반발하다가 대기 발령 났다라고 어디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동자승님 항상 봉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요 9번 뉴스 보겠습니다. 윤석열 경호처의 무기 사용 지시? 가짜 뉴스에 바로 반박했어요. 네. 정 변호사님, 이게 바로 좋은 자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가 이게 저 어려운 게 가짜 뉴스가 퍼지면요. 그거 아니야라는 게 참 해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생각한 것보다. 아니다라는 것은 증명을 조물주도 사실은 입증을 못한다는 게 아니다라는 입증이거든요. 세상에 수백 수만 가지의 가능성이 전부 아니다라고 해도 입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하나가 가능성이 있으면 없다라고 우리가 입증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일단 푹 던지고 나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가짜뉴스라고 즉시 반박하고 그 다음 직위에서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형사고발하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우 잘한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문재인이요 재래시장 방문했을 때 그 경호처 직원이 외투 안에 기관단총 소지하고 있는 장면이 언론에 그 보도되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응?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라고 여기고 중하게 동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수칙이 그래, 수칙이. 내부적으로, 우리 경호처 요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 건데, 이거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주잖아요, 또. 그런데 이것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경호처의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 이게 뭐랑 똑같아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 끌어내리라는 일방적인 비방과 모양새가 똑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뉴스였습니다. 내부 기밀 경찰의 누설. 경호처 3급 직원 고발 바로 했습니다. 네네. 고발할 거라고 합니다. 네네. 지금요. 내부 기밀 기사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 기밀 경찰 누설. 경호처 3급 직원 고발 방침. 여러분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경호처 안에 간첩이 있다? 경호처 안에 내부와 소통하는 사람, 외부와 소통하는 사람이 있다? 경찰에 누설한다? 대통령 지금 어디에 뭐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인간입니까? 경호처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세금을 받아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안에 있는 게 저게 간첩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까? 정 변호사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위기지만 정말 이렇게 쓰레기들을 쓸어내리는 그렇죠. 껍데기를 쓸어내리고 알곡만 남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우리 되게 위험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10분 뉴스 보여드릴까요? 김용현 측에서 체포 직전 퇴직금 신청 허위다. 추미애 뚫린 입 막아야 고소할 것이래요. 근데 죄송해요. 너무 웃겨서. 와, 추미애도 이런 말 듣네요. 뚫린 입 막아야.
네, 소개해 주세요. 예, 지금 뭐 추미애가 사실은 김용현 관련해서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려라. 추미애 뺨을 때리고 싶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이미 고소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도 여기 이제 앙심을 품었는지 또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야, 체포 직전에 퇴직금 신청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국방부 장관 그만두니까 내부 직원들이 절차에 따라서 해당 부처에서 한 거지. 그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왜곡해가지고 야, 체포되니까 체포 직전에 너 구속되고 처벌받을 거니까 퇴직금 챙기려고 퇴직금 신청했어.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또 고발입니다. 네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국회의원이든 일반인이든 능지처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디서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려요? 아니, 입만 열면 뻥이라고 하는 얘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디 옛날에 안민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도 그렇게, 거기다가, 완전히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만든 뒤에 나중에, 아님 말고, 잘못 알았나? 아님 말고, 아니 뭘 아님 말아요? 아니면 처벌을 받아야죠.